어제 새벽에 잠 못 이루는 한 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매일 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내 인생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까지 무얼 하며 산 건지, 앞으로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점점 많아지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바쁘고, 나는 그냥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신중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깊은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든 것 같다 허전해 하시는 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 꿈이 사라진 것 같아 막막해 하시는 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까지. 각자의 어려움은 다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과 불안함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최근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 30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74세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32개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높았던 행복감이 중년에 이르러 급격히 떨어지지만 50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해서 70대 중반에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0대 중반이 되면 사회적 책임감이나 경제적 부담에서 상당 부분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덜 외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인생의 깊은 경륜과 지혜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실제로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의 혼란과 고민은 마치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같은 것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은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보았어요. 실제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더 높은 심리적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삶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30대의 가정을 꾸리고 40대의 책임감으로 가족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온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값진 경험들이에요. 저희 카페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나는 회사 일에만 몰몰되었어.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년에 오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에요. 젊을 때처럼 밤새 일할 수는 없을 모르지만 대신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체력은 예전만 못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여유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것들을 손실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장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세 번째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지금까지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들의 기대, 사회의 기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때입니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것들, 바쁜 일상에 묻혀버린 관심사들,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중년기를 2차 성장기라고 부릅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듯이 중년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면 청소년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비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들 중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 30분 동안 산책을 해본다든지, 책을 한 페이지 읽어본다든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카페의 또 다른 회원분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인데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심한 공허감을 느끼셨대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셨는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하셨대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점점 빠져들더니 지금은 서예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년의 마법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형태로 꽃피우는 시간이에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투르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충분한 내공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 깊이가 다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 가치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건강, 관계, 평화로운 마음, 작은 일상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부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세에서 64세까지의 신중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최근 언론에서도 신중년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창업 멘토링,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회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중국어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감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모세라고 불리는 그랜드마 모세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길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니 50대는 말 그대로 인생의 중간점이에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절반은 처음 절반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처음 절반이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절반은 진종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생존에서 생활로, 의무에서 선택으로, 남을 위해서에서 나를 위해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젊을 때가 좋았는데요. 물론 젊음의 에너지와 가능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중년의 깊이와 여유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하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의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가족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중년이 되면서 생기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일로 바빴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생겼어요. 후계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성숙함이 생긴 거예요. 이런 배려의 마음이야말로 중년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승진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자녀가 아빠, 엄마 고마워요 했을 때,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사람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중년이야말로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시기예요. 경험도 지혜도 사랑도 충분히 쌓였으니까요. 저희 카페의 한 회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먼저 4명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도 좋아요. 이 시간을 통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젊을 때는 배움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배움이 가능해요. 피아노, 그림, 글쓰기, 외국어, 무엇이든 좋아요. 배움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해주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몸을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산책, 요가, 가벼운 등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서 움직여요.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 사람들과 만나세요.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연결도 그만큼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신중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가게를 열었고, 어떤 분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어요. 모두 다른 길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이미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가족, 친구,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위기를 기회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의 힘을 믿어보세요. 실제로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요. 희망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혼란이 부끄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치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지금의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세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는 자신을 탓하는 시간보다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여행이에요. 지금까지의 여행도 그랬고 앞으로의 여행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여행은 훨씬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보다 여행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빨리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가면서 길가의 풍경도 감상할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의 품격과 여유에서는 이런 고민과 희망을 나누는 신중년 분들이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야기도, 기쁜 이야기도,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